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겼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이명박 재단의 고소고발로 재판을 진행 중이라 법원에 다녀온 건데요. 요즘도 수시로 집에 고소고발장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민의힘의 모 의원 측의 고발 소식도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랜 세월 진실과 정의를 위해 목소리 내고 변함없이 걸어온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며 늘 힘을 얻습니다. 애초에 민주당 총선기획단 활동 시작 때부터 각오는 했기에 두렵거나 지치지도 않습니다.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먼저 나경원 씨 관련된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다급해졌는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비난을 퍼붓는 그런 전략을 택한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방역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비판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감염 비밀을 제공했다며 방역의 정치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죠.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300명, 400명대로 줄어든 것은 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덕분이지만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순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애초에 자칭 보수라면 안정적인 사회를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안 오 나가 아니라 나 오 안으로 불러달라, 이런 소리나 하고 있죠.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6층 시장실 안 쓰겠다, 성폭력 대책 사무실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보면 무슨 벌써 시장이라도 된 줄 알겠습니다. 기고만장해 있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런 기사가 터졌습니다. 선거 공보에 허위 학력, 전 보좌관이 벌금 80만원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나경원이 선거 기간 동안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겁니다. 그걸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4.15 총선에 동작구 을로 출마를 했던 나경원 씨가 저렇게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건데, 문제는 보좌관이 허위 기재를 했다고 보좌관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허위 기재해도 당사자인 나경원이 봤다면 바로 알 수 있고 본인 학력인데 그걸 수정 지시하면 되는데 안 했다면 이건 나경원 책임 아니냐, 보좌관만 처벌한다, 참 웃기는 거다, 이런 의혹들이 수없이 많은데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하는 저런 뻔뻔한 모습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또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나경원 특혜? 선거에서 허위 학력 기재를 왜 후보가 책임 안 지는지 묻고 있고요. 검찰은 나경원 후보를 왜 기소 안 하고 보좌관을 기소했는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허위 학력 기재 한 줄로 의원직을 잃은 사례도 있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우상호 의원 또한 나경원의 적반하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면 조작이라 그러고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나라 곳간 생각도 안 한다고 하고 백신도 뭐라 했다가 잘 해결되니까 밤 9시 영업금지 갖다 시비 걸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인데, 나경원과 야권 후보들은 경제 방역 성공 원치 않는 건가요? 이런 건가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나경원의 최근 삼행시 다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나경원이 경선에서 원탑이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이 위트 있게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의원의 촌철살인, 위트 있는 정치, 이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센스가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김진애 의원, 우상호 의원 직접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주호영 씨 또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에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서도 계속해서 때리고, 주호영 씨도 저렇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먼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건 다음 영상을 통해 공유 드릴 예정인데, 아무쪼록 지금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주호영 씨의 CCTV가 공개됐습니다. 최근 주호영 성추행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선 거의 보도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서울의 소리의 CCTV가 공개가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서울의 소리 올라온 영상의 1분 22초가량을 보면 주호영 씨의 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해당 기자가 직접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주호영 씨는 엘리베이터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보도를 안 하는 건가요?
기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실제로 저렇게 CCTV 영상과 기자 인터뷰 영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도를 안 하는 거에 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냐면, 얼마 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한테 2차 가해라면서 온갖 비난을 퍼붓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증거도 제대로 안 나온 상황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의 입장에서 뭐 하나라도 얘기하면 그게 2차 가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들의 침묵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호영 씨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면 과연 끝나는 건지 납득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CCTV 영상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홍준표 씨가 안철수 씨한테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죠. 안철수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잠시 조금 밀려있는데 다시 주류로 들어오기 위해서 저렇게 안철수 씨를 언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안철수 씨는 이번엔 간호협회에 가서 정부를 또 비난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장에 나온다는 사람이 그냥 K방역 비난하고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고 그게 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씨를 뼈를 때리기도 했죠. 한마디로 지금 저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디스전이 엄청나게 난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게다가 김종인 씨도 제대로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산시장 선거 포기하는 겁니까? 부산 시민들이 이걸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쪼록 민주당에서도 이제 희망이 생겼다, 탄력이 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이탄희 의원 등 국회의원 107명이 판사 탄핵을 제안한 상황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80석 뭐하냐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180석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판사 탄핵 제안 같은 건 꿈도 못 꿀 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이어 별도 수사청을 만든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검찰은 이제 기소만 담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만 담당케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결국에 민주당에선 검찰개혁 시즌2로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윤호중 위원장님이 굉장히 완고하게 그리고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듯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칭은 중대수사청, 특수수사청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김영민 의원 또한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된다며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 사건으로 엄포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수사도 김학의에 대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하다 이제 김학의까지 옹호합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한 공익제보가 과연 누구의 공익인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제대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죠. 법무부 압수수색이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걸 만천하에 알려야 됩니다. 많은 시민들 또한 실제로 검찰을 향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독립운동가 체제 영상을 광복회로부터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장관직을 마친 후에도 우리가 끝까지 관심 가지고 응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6월 G7에 한국이 공식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상 수락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 상황에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영국 존슨 총리가 직접 한국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언론을 원래는 뒤덮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어떻게든 저렇게 가짜 사진을 퍼뜨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흠집 내려고 하고 있고요. 국정 지지율이 37% 최저치 경신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신뢰하고 못 모셔서 안달인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언론에 기대 많이 안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제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이런 내용들도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시면서 서서히 사회를 바꿔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